이야, 미쳐버린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마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의 연중 행사 소양호 오름수위 시작되었습니다. 뭐 호사마TV 연중 행사죠. 네, 소양호 오름수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달려와야 하는 그 시기. 자, 근데 사실 첫 오름수위가 생각보다 수위가 많이 불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비가 막 엄청나게 많이 오진 않았거든요. 그래도 수위는 꾸준히 시간당 1cm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양호 상류가 이 전체가 올해는 이제 육초가 없습니다. 지금 보는 이 바닥이 전부 육초가 자라야 되는 곳인데 물을 너무 늦게 빼는 바람에 육초가 자랄 시간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치 사막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포인트는 제가 지금 차를 대고 300m 정도를 걸어 들어갑니다. 네, 열정이죠. 잘못하면 사륜차도 빠지는 곳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포인트에서 꼭 낚시를 하고 싶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300m 네, 얼마든지 걸을 수 있습니다. 자, 포인트로 들어왔고요. 오늘 바람이 많이 부네요. 네, 그리고 지금 물색이 완전 황토물. 네, 상류에서 이제 많은 비가 내려서 물이 유입되고 있고, 자, 붕어들은 반드시 올라탑니다. 무조건 올라탑니다. 네, 붕어들도 이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6초가 너무 없네요. 만약에 6초가 있었으면 지금 벌써 붕어들이 6초 사이로 올라와서 산란하고 막 재밌는 낚시,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낚시가 될 텐데, 자, 올해는 6초가 없기 때문에 좀 낚시가, 오름수위 낚시가 조금 초반 오름수위가 어렵네요. 자, 제가 그래서 아주 좋아 보이는 나무를 들고 제 포인트로 갑니다. 포인트로 가서, 자, 뭐 사실 저 나무가 큰 역할을 해주진 않지만 그냥 기분상이라도 또 혹시 모르니까, 자, 나무를 제가 낚시할 곳 옆에다가 박아둡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무를 박아서 그 나무를 딱 고정시켜서 걸쳐주고요. 뭐 이 나무로 와서 산란을 하진 않겠지만, 네, 이 드넓은 곳에서 이 나무 한 그루 가지고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붕어가 다니는 길 가운데 이런 거 하나 있어주면 좋죠. 네, 이게 호사마입니다. 네, 저는 어떻게든 낚시는 붕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역시나 또 제 나름의 느낌으로 나무를 박았고요. 자, 좌대를 세팅해 봅니다. 오늘은 일단 작년처럼 그렇게 수초 낚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붕어들이 지금 수초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초가 없기 때문에 본류권을 보고 낚시를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자, 연안으로 올라타지 않고 본류에서 이제 상류로 올라가는 붕어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대로 좀 깊이 들어갑니다. 좀 깊이 들어가서 최대한 그 중앙에 가깝게까지 들어가서요, 본류권을 바라보고 낚시를 해서 본류에서 이제 올라타고 있는 붕어들을 잡는 낚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낚싯대도 짧은 낚싯대가 아니라 조금 긴 낚싯대로 할 거고, 그렇다고 너무 길면은 또 이런 날씨에 이 낮은 수심에서 힘들기 때문에 가장 무난한 18척, 18척의 낚싯대로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 도착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머릿속에 컨셉이 딱 떠오릅니다. 그러면 그 떠오른 컨셉 그대로 적용해서 낚시를 하는 거고요. 자, 수중전이죠. 자, 올라가서 낚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낚시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양호 오름수위 포기할 수 없죠. 네,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와서 한번 선발대로 도전해 봅니다. 분명히 유속이 심할 거기 때문에
중통을 한다는 마음으로 채비를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포인트는 위에서 물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유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림 낚시로는 힘들고요. 네, 중통 낚시를 해야 되고, 낚싯대는 18척으로 뭐 제가 매년 보여드렸습니다. 됐어.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중통 낚시로 세팅을 할 거고요. 18척으로. 분명히 굉장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찌가 누울 겁니다. 네,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밌습니다. 네. 자, 18척. 수심을 체크를 했더니 생각보다 그렇게 깊진 않더라고요. 네, 1m 60 정도 되고요. 이제 중통이니까 찌를 보일 때까지 계속 올리면 뭐 2m까지 올라가겠죠. 자, 처음에는 조금 뭐 한 6, 7푼 때 되는 찌를 꽂아서 중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찌를 바꾸는 이유가 던져봤더니 찌가 너무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찌도 고부력으로 해서 중통을 할 거고요. 좋아, 라이징 해. 가까이 와라.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좀 와라. 그래야 된다. 자, 붕어가 연안에 6초 대가 있다면 올라타면서 가까이 올라탈 텐데, 자, 올해 오름수위는 물이 너무 늦게 빠져가지고 6초가 없어요. 네, 6초가 없으니까 이 첫 오름수위가 낚시가 쉽지가 않습니다. 첫 오름수위가 낚시가 재밌어야 되는데 6초가 없으니까 고기들이 올라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류권의 낚시를 하는 겁니다. 낚시라는 게 매년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황에 맞는 낚시를 하는 게 좋고, 자, 지금 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봉돌은 바닥에 닿아 있고요. 자, 삐딱이 낚시입니다. 삐딱이 낚시. 찌가 왼쪽으로 누워 있죠. 유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바닥에 닿아도 그 유속 때문에 찌가 옆으로 눕습니다. 자, 저렇게 슥 잠겨 들어가는 게 입질일 수도 있지만, 저런 잠김은 유속 때문에 찌가 잠겼다가 나중 되면 또 올라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상황에서의 중통 낚시는 어쩔 수 없이 그 목수를 좀 많이 내놓고 낚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중통대로 하면 찌가 잠겨서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찌가 잠겨도 보일 수 있게 최대한 목수를 많이 내놓고 낚시를 해야 되고요. 찌가 그냥 누워버리네. 히트. 오야야야야야, 오, 힘쓴다. 자, 찌가 누워 있다가 쭉 밀어 올리는. 오, 좋아. 오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토종. 토종이 붙었어. 오, 사이즈 좋아. 야, 사이즈 좋다. 야, 알았어, 풀어줄 거야. 알았어, 가만있어. 어우야, 오, 좋아. 아이고, 튼실합니다. 가라. 토종은 가라. 자, 첫 수로 토종붕어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 토종붕어가 오름수위 때 잘 안 붙는데, 제가 원하는 대상어종은 떡붕어, 대물 떡붕어인데요. 이 떡붕어가 올라오기 전에 이렇게 한번 토종들이 붙을 때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뭐 어쨌든 붕어가 나와주니까 땡큐이고요. 자, 이런 삐딱이 낚시, 이런 중통 낚시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결국에는 찌가 쭉 밀어 올리거나 아까처럼, 아니면 찌가 쓱 들어가거나, 이런 입질, 아니면은 뭐 오르락 내리락 뭐 그런 입질을 챔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도 찌가 몸통까지 올라왔죠. 네.
어쩔 수 없이 유속이 빨라서 찌가 누워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찌 목수를 최대한 많이 내놓고 낚시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는 입질보다는 올리는 입질이 좋다. 더 표현이 많이 나오겠죠. 토종이 제대로 붙었네. 나이스 사이즈. 이야, 이야, 토종도 사이즈 봐. 오야, 씨, 월척이야 월척. 어이야, 가라. 오야, 씨. 아직까지 떡붕어는 지금 확 안 올라온 것 같네. 떡이 붙을 때가 됐는데. 떡이 붙을 때가 됐어요. 올라온다. 올라와라. 집어대버려라 여기서 지금. 스톱. 야, 무조건 떡은 붙습니다. 제가 그 믿음을 가지고 또 경험치를 가지고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낚시를 하고 있고요. 자, 떡밥을 아까 처음에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호사마 레시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밥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중통 낚시이기 때문에 집어를 좀 많이 해야 되고, 밥이 달려 있는다는 보장이 없고, 특히나 이곳은 몰개, 모로코가 많기 때문에 이 밥을 자주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낚시가 힘들고 입질 받기 힘듭니다. 그리고 밥도 좀 찰지고 단단하게 써야 되고요. 모로코에게 털리면 붕어가 먹을 밥이 없기 때문에 하여간 밥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밥재를 열심히 해야 되고, 어쨌든 지금은 호사마 레시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나 바닥에 닿았지만 중통이지만 유속 때문에 찌가 눕죠. 네. 살짝 앞으로 밀어주면 찌가 올라오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찌 목수를 좀 많이 내놔야 되기 때문에 찌를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딸깍하고 찍는 입질은 씹히는 경우가 많고 들어 올리는 경우가 많죠. 히트. 자, 이번에는 전형적인 중통 입질. 뭐냐 이거. 와, 토종 가져갑니다. 네. 이야. 자, 또 토종 붕어가 나오는데요. 토종들이 힘이 역시 댐 토종은 힘이 좋습니다. 순간적으로 걸었을 때 치고 나가는 그 힘이 야, 토종이 잘 나와. 아유, 좋다. 야, 씨. 오, 목줄 나갔다. 이야, 이건 떡인데. 와, 목줄이 나가버리네. 자, 목줄이 나갔습니다. 올리는 입질에 챔질했는데 목줄이 나갔다. 사실 토종으로는 목줄이 잘 안 나갑니다. 결국에 제 느낌상 이건 무조건 떡붕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떡붕어가 올라왔다 라고 판단을 했고, 목줄을 교체해서 바로 해봅니다. 히트.
어우 야야야야 어우야 이거 뭐냐 떡이냐 잉어냐. 어휴 떡이다. 우와 사이즈 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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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떡이다. 입이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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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내 크. 우와 이야 미쳐버린다. 와 우와 한 손에 안 쥐어진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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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봐. 와 오 좋아. 자, 제 말이 맞죠? 네, 떡은 반드시 올라옵니다. 나와주네요. 아, 역시 뭐 사이즈 하나는 예술입니다. 네. 자, 이런 낚시 생소하실 수도 있고 뭐 저렇게 하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낚시의 정답은 없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역시나 밀어 올리는 입질. 자, 붕어를 잡아내는 방법은 기본은 있지만 응용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도 떡붕어인데요. 아우 힘이. 자, 제가 박아놓은 나무 쪽으로 막 가네요. 아야. 어허, 근데 네, 다 올라와서 빠졌습니다. 자, 지금 대류도 유속도 굉장히 빠르고 입질을 정확하게 챔질을 한다고 하지만 또 이런 설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낚시죠. 그렇지만 이게 바로 오름수위. 재밌게 낚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모로코 몰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본류권 낚시는 붕어가 확 들어오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은 밥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빡세고 어려운 낚시일 수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또 이런 떡붕어가 나와주죠. 이 바람에 붕어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제가 봐도. 어이 또 밀어 올리는 낚시. 자, 순간 걸면 째는 그 소리가 아주 일품입니다. 아, 이번에는 토종인가요? 아, 엄청 달리네요. 아. 이야, 토종 사이즈 굿 사이즈. 우와. 자, 우리 또 현지에 계신 형님께서 또 맛있는 또 저녁밥을 사다 주셔서 자,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저런 꼬마 김밥에다가 치킨 그리고 맛있는 떡볶이까지 뭐 더할 나위 없죠. 네, 저렇게 간단하고 짧은 식사지만 아, 너무 든든합니다. 아, 떡 얼굴 봐서 다행이다. 자, 이제 밤낚시 한번 돌입해 보겠습니다. 첫 오름수위 밤낚시 왠지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네. 6초가 없는 게 아쉽지만 뭐 없을 때는 그 없을 때에 맞는 낚시를 해야
네, 그게 낚시꾼입니다. 그 낚시를 해서 지금 제가 붕어를 잡아내고 있고요. 자, 밤낚시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편에 멋진 붕어들로 또 오름수위 밤낚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